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MLCC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이나 삼성전기는 사실은 뭐 반도체나 IT 갈 때 못 갔는데 그죠? 네. 삼성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삼성전기는 카메라 관련된 부품사로서 중국 쪽의 수요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 아직 부진할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예. 쪽의 수요가 좀 부진하면 네. 주가도 부진합니다. 예. 지지부진하고요. 이쪽이 좀 좋아지면 이제 주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MLCC 쪽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가장 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MLCC 뭐 환경이 어떤지 좀 봐야 되고요. 네.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최근에 좀 급등각이 보였는데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메탈 파워 인덕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를 첫 양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최근에 삼성전기가 꽤 좋았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그 가운데 MLCC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트렌드 포스라는 그 해외 쪽 기관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MLCC가 올해 상반기에 재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아마 BB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월 평균 장부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 정도가 BEP 수준인데요. 1 이하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1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가냐의 문제인데 이 BB 비율 자체와 그다음에 출하량이 2분기 이후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MLCC 공급업체들의 주요 시장 지표인 아까 말씀드렸던 월 평균 BB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장부 금액 비율이 4월에는 0.84에서 최근에 7월 초에는 0.91로 상승했고요. 이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MLCC 시장에서는 0.91인데 종목별로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네. 총 출하량은 3월에 3,450억 개에서 이제 6월에는 3,890억 대로 이제 12% 출하량이 MLCC 자체가 출하가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됐고요. 예.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AI 서버 그리고 우리가 애플 신제품에 대한 주문이 이제 그 핵심인데 결국은 ODM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폭스콘이라든지 그다음에 퀀타 그다음에 위스트론 이런 종목들이 ODM사인데 MLCC에 네,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MLCC 구매 계획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무라타나 타이오 유덴 같은 경우가 MLCC의 이제 선두주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본다면 7월 초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BB 비율 이 부분 손익분기점이 1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전환된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타이오 유덴, 무라타, 삼성전기는 7월 초 기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MLCC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MLCC 수요는 2분기 초부터 급등세를 보이는데 주문의 규모는 뭐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ODM사인 폭스콘이나 위스트론, 퀀타 같은 회사들이 무라타나 삼성전기 등과 같은 포함해서 다이오 유덴까지 같이 고급 MLCC 관련된 주문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아이폰 모델의 아이폰 15 모델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기 말에 출시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ODM사인 폭스콘이라든지 럭쉐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MLCC 관련된 출하를 상당히 좀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라타나 그다음에 타이오 유덴의 일본 업체들은 월간 출하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이폰 15 때문에 그러하고요. 삼성전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인터넷 초고속망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죠. 네, 예. 인프라 예산에서 420억 달러를 배정할 예정인데요. 이 해당 모멘텀 때문에 무라타나 야교요 그다음에 윌스틴 이런 종목들이 같은 회사의 뭐 하이테크 관련된 MLCC 관련된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MLCC 공급업체들이 이제 여러 공급업체들이 지금 있는데요. 수요가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또 출하량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지금 MLCC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안정성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많이 높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 부분들이나 공급량이 상당히 조절이 될 텐데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MLCC 재고가 증가율이 YOY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빠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바닥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천천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라타, 그다음에 TDK, 타이어 유덴 같은 일본 시설의 MLCC 관련된 종목들은 90% 이상의 가동률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급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급업체들은 가동률의 6에서 70%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완만하게 회복이 되면서 공급량도 상당히 조절되고 있고 재고가 확연하게 바닥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MLCC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LCC 관련주 이야기를 한다면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우리가 사막 콘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아모텍 뭐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가 최근에 움직임이 결국은 1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부분에서 16만 원대까지 확 뛰어 올랐어요. 며칠 만에. 그런 부분들도 좀 삼성전기가 탑픽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는 다소 좀 이제 올라간 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련된 그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 FPCB, PCB 업체들의 주가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이제 뒤늦게 이 PCB 관련된 쪽에 멀티플을 또 적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본다면 지금 삼성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공급업체는 삼성전기와 아비코전자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상반기에 메탈 파워 인덕터 그 관련된 DDR5 메탈 파워 인덕터 인허가가 이제 확정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비코전자는 신뢰성 테스트를 포함한 상반기 정도에 진행이 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아비코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세컨 벤더 쪽으로 이제 삼성전기 그 이후로 아비코전자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메탈 파워 인덕터 인증을 삼성전자 쪽으로 진행을 거의 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아비코전자의 DDR5 메탈 파워 인덕터는 아마 하반기 12월 정도에 본격적인 물량 관련된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DDR5 메탈 파워 인덕터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관련된 메탈 파워 인덕터의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까지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 파워 인덕터는 뭐 제2의 MLCC로 이야기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런데 왜 DDR5향 메탈 파워 인덕터가 중요하느냐 이 이야기는 DDR4에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DDR5가 런칭될 때 이 전류를 변환해주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DDR4에서 없던 게 DDR5로 넘어오면서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없던 부품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삼성전기나 아비코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아비코전자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모멘텀은 좀 더 주가 흐름에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아마 변동폭, 상승폭이 좀 클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삼성전기가 아마 최악의 경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폴더블 폰도 7월 달에 나오고 네. 3분기 말에는 또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파워 인덕터의 DDR5 효과도 전기가 가져가고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가 나가고 MLCC는 중국 수요가 좀 작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서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중국 수요의 IT 부품들이 조금 올라온다 본다면 삼성전기도 천천히 우상향 그림이 또 그려질 수 있는 환경이 좀 오고 있지 않느냐. 특히 MLCC 관련 쪽은 이런 과정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네. MLCC 얘기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뭐 쌀알보다 훨씬 적은데 그죠? 네네.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MLCC 그러니까 삼성전기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는데 보니까 MLCC가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 양씩 내보내주는 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덕한다. 네. 이런 부품인 네, 거고 맞아요. 쌀 한 톨 크기의 250분의 1. 음. 예, 쌀 한 톨이 많았잖아요. 그게 250분의 1이면 야, 눈에 잘 안 보이겠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비싼 부품이라는 비싸죠. 거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네, 네. 전장용은 이제 자동차 부품. 네, 맞아요. 네, 네. 그죠? 이런 네. 거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전장용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탈 파워 인덕터나 이런 쪽도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가 스마트폰용에 들어간 메탈 파워 인덕터보다 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좀 약간 지겹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네.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포커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최근에 사실 순수 MLCC 종목들은 조금 거의 움직임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막 컨덴스라든지 그다음에 아모텍 이런 종목들은 순수 MLCC 쪽과 뭐 비슷하게 본다면 움직임이 크게 없었는데 삼성전기만 확 튀었어요. 13만 원대 중반에서 16만 원까지 확 튀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장주로서 이제 또 삼성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PCB 관련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PCB 업체들은 뭐 이수페타시, 대덕전자 종목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죠? 뭐 그죠? TLB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종목들이 이제 이 TLB는 DDR5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종목들 수익률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가 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타고 움직임들이 좀 좋아지면서 아마 다른 뭐 MLCC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영향권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전장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때 네. 사용돼. 그런데 최근에는 SSD 서버용 DDR5 여기에 수요가 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죠? 네, DDR5 쪽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의외네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삼성전기는 MLCC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게 사실 MLCC를 얘기하면 그게 약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수한 MLCC라는 업체들이 아까 뭐 더 이 사마콘데스든 아마 네, 더 네, 좋은 것 네. 아니냐. 근데 네.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네. 수급적인 면에서 좀 부담스럽죠. 주가를 예. 끌어올리기가 중소형주들이 모멘텀이 더 타고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들 중에 뭐 휴대폰 부품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게 분명히 부품질이 좋아질 거예요. 네.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는 분명히 살아날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게 좀 슬로우 하더라도 MLCC 관련된 업황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확인됐죠. 그리고 메탈 파워 인덕트 관련된 쪽도 아까 말씀드린 전장용 메탈 파워 인덕터도 최초로 첫 양산을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예, 발표가 예. 됐거든요. 신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반도체 쪽에 DDR5의 메탈 파워 인덕터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됩니다. DDR5가 이제 많이 팔릴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DDR5가 DDR4보다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DDR5의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4에 안 들어가던 부품이잖아요. 시장이 열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렇게 PCB 업체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중소형사들이. 그런데 삼성전기는 주가 날아간 게 없었어요. PCB를 하지만. 그죠? 뭐 FC, 뭐 BGA라든지 뭐 여러 가지 PCB가 있는데 그런 PCB 관련해서는 또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주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예. 좀 좋아지는 환경이니까 오히려 순수 MLCC 회사들보다는 좀 더 이 모멘텀을 플레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부분들이 사업 부분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느냐 그죠? 네. 상품들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판 네. 업체들도 이제 옛날에 기판 업체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I 이런 쪽으로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FCBGA도 지금 그렇고 네. 그죠? 네. 네. 그런 트렌드. 오히려 순수하게 MLCC를 만들면 좋을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 AI나 전장력이나 이런 거를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따라가느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기가 훨씬 더 그런 쪽을 잘 쫓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죠? 두루두루 힘들었던 사업들이 예, 예. 두루두루 좀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네,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도 하고 네. 중소형사도 하는데 다 그쪽이 뭐 전장력이나 AI에 특화된 걸 한다 그러면 중소형주가 훨씬 더 잘 가는 거죠, 예, 그죠? 주가 플레이 올수 좋죠. 이수페타시스 가는 네네, 것처럼 맞아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그 사업단이 영위하느냐 이거 하고요. 네. 네. 삼성전기 얘기했고요. LG이노텍 얘기만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삼성전기는 지금 주목을 못 받다가 그죠?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하긴 LG이노텍도 지난번에 좀 오르긴 했다 그죠? 근데 네.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우리가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 애플양도 있고 사업 구조가 IT가 몇 개 좀 섞여 있고 이런 쪽에서 그죠? 네. 근데 LG이노텍은 최근엔 좀 모멘텀은 또 없네요. LG노텍은 사실은 2분기까지 적자가 나올 거야라는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좀 형성해 보면 오히려 2분기가
환율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 전망에서 흑자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광학솔루션이 이제 물량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 전환이 좀 많이 있었고요.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적자 규모가 좀 축소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기판 소재 부분도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가 부진하지만 아마 북미 고객사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겠죠. 패키지 기판 물량이 증가하면서 또 증이익이 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모멘텀이 이제 2분기가 적자에서 흑자로 약간 돌아서는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은 이야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 것은 오히려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스마트폰 상위 모델의 폴디드 줌이나 액추에이터를 신규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평균 판매 단가도 아마 망원 카메라 모듈보다 기존의 망원 카메라 모듈보다 폴디드 줌이 훨씬 비쌉니다. 우리가 폴디드 줌이 이제 잔망경 이 카메라 모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뒤쪽에 이 모델이 들어가면 애플의 아이폰이 뒤쪽에 약간 갑툭튀라 그래가지고 튀어나오는 그 카메라 쪽을 약간 없애주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약간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평균 판매 단가도 훨씬 비싸고 그러니까 수익성 관련된 부분을 아마 추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2분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은 회사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사실은 뭐 한 2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32만 원대까지 가긴 갔었어요. 맞아요. 그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와서 28만 원대 중반 정도이긴 하지만 저는 하반기까지 뭐 내년까지 달아본다면 뭐 30만 원대 언더라면 충분히 주식은 좀 살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퍼시터스 MLCC 얘기를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